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이제 몇몇 경매장에서 난초를 팔 때 수수료를 받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경매장을 운영하는 것이죠. 근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제 서로 상생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난초에 대한 이 거래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시내에 나가 보면은 이 부산 같은 경우에요. 시내 중심가, 뭐 서면, 뭐 남포동, 그리고 뭐 해운대 등등 이런데 뭐 유수한 중심가를 이렇게 가 보면은 야, 저기는 목이 상당히 좋은 곳인데 건물 통째가 임대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 그 중심가가 그런데 하다못해 좀 외곽으로 빠진 이런 중심가가 아닌 곳에 뭐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은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부산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뭐 대구, 서울 뭐 이런 말할 거 없이 중심가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점포를 폐쇄하고 그 상가를 임대로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영업자도 자영업자지만 그 건물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점포를 좀 돈 주고 사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건물주들도 상당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생활비라도 한번 해보려고 올인해서 모든 전 재산을 투입해서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상가라는 게 상당히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게 임대가 안 되고 계속 공실로 있으면 임대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고 또 이것이 건물주나 자영업자한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 불경기로 이제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현상은 아니고 쭉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서 플러스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 늘어나고 돈을 또 안 쓰게 되고 경기는 위축되고 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출란 경기에서만 국한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출란을 한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출란에 대해서 호황을 누리던 때 이렇게 이제 그 곡선이 경기가 이제 최고 정점에 다다랐을 때 출란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불경기가 오죠. 그러다가 이 불경기가 오면은 영원히 이 출란 가격이 완전히 그냥 똥값이 되고 이 출란은 이제 더 이상 뭐 망했다. 뭐 이렇게 자포자기할 무렵에 다시 또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하는 이 그래프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꼭지점을 분석해 보면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원인이 무엇이냐의 의견이 분분한데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경기가 위축돼 있다는 것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라도 일단은 개체수가 너무 많이 증식이 됐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살려는 사람은 줄어든다. 즉 살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취미가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유입되는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난초 불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많이 증식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좀 싸게라도 한번 팔아서 본전이라도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사고 팔렸는데 별 관심이 없어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냥 취미로만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지도 않아
또 팔지도 않아. 이러시는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입되는 인구도 적어서 살 일이 없어지고 기존에 난초 사고 파는데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늘어나면서도 또 살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나 이제 난초를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보면요. 그 원인이 불황, 경기 불황. 그리고 두 번째가 개체수가 이제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될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종배양이죠. 육종배양. 이것이 이제 뭐 조직배양이라는 말로 통용이 됩니다만은 조직배양은 별 그 큰 타격을 못 주는 것 같고요. 교잡을 통한 육종배양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내에서만 쏟아져 나온다면 괜찮은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서도 무수한 출란들이 육종 개발되고 그것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네 번째는 더 이상의 우리가 갖고 싶은 출란, 즉 꿈에 그리는 난초, 그러니까 희소성이 아주 높은 그런 종자가 고갈돼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에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고요. 이제 뭐 복색에 소심에 두하에 뭐 안 나온 곳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다 나왔고 중투도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엽성이며 꽃이며 뭐 중투에 두하까지 폈다고 하니까 뭐 나올 만큼 다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뭘 기대해야 되겠는가 이 출란이. 이제 그러니까 그 기대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패닉 현상이 오고 패닉 현상이 오니까 야 이거 지금 출란을 다 팔고 이제 손 띄고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어떤 분처럼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나는 재미삼아 키울래 이렇게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한몫하는 것은 거래의 불투명성. 이 출란 시장의 거래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불투명성이라고 사실 제가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각종 사기 행위까지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출란 교실의 이 영상 댓글에 보면은 내가 뭘 했는데 사기 당했다. 또 출란 교실이 이러이러한 것은 구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해결이 쉽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가 난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영역 이런 것들은 이 불황이 경제 활성화, 경제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 하나 하고 새로운 그 난인구의 유입, 난인구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출란을 구매해서 키워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요 두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뭐 개체수가 증식된 거를 어떻게 뭐 소각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육종 배양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거래의 이 사기 행위하고 불투명성 이것도 노력을 통해서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그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 그래서 돈이 좀 돌고 해서 좀 여유가 생기면은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화훼 산업이 그 소득에 비례해서 발전하죠. 이 출란도 결국 화훼 산업의 일종이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뭐 취미생활을 한번 해볼까? 또 나이 들어서 정년을 이제 맞이하신 분들은 뭐 하나 배워볼까? 악기를 배워볼까? 아니면 뭐 원예에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다육을 한번 키워볼까? 또는 출란을 키워볼까? 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난 인구의 유입,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돼요. 병행이 돼서 이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래 불투명성도 전혀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죠. 노력을 하긴 하되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노력을 해야 그나마 오래 걸리는 시간에 달성하는 것이지 노력도 안 하면 영원히 가는 것이죠. 거래를 불투명하게 하거나 또는 이 사기 행위, 그 속여서 판매한다는 행위가 본인이 일부러 그 에라인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어떤 그런 그 적극적인 판매 방식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사기가 되는 판매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는 똑같은 거죠. 구매하신 분들은 결국 죽이거나 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이 결과를 낳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초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희소 가치성에 중점을 둬서 뭐 하나 대박짜리를 하나 잡아보겠다. 뭐 하나 사면은 1억 비싼 거, 뭐 1억짜리 또는 몇 천만짜리를 사서 증식을 해서 나도 팔 때는 몇 천만 원 받아봐야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보다는 이제는 배양 기술, 내가 정성스럽게 배양을 해서 튼튼한 대주를 만들고 거기에 화려한 꽃이 여러 대가 펴서 누가 봐도 이거 배양을 정말 잘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구매해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상품 가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같은 산반이라도 산반 하나가 이렇게 뭐 좋은 게 하나 있어, 뭐 이런 것보다는 분의 산반이 6초 7초 막 이렇게 있어서 대주를 키워서 아주 건강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서 이 상품 가치를 같은 종자라도 상품 가치를 높이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분재 시장에서 흔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소나무 분재 하나가 요만한 거는 뭐 아주 가격이 싼데 이거를 10년, 20년, 30년, 40년씩 키워가지고 아주 뭐 화려한 오래된 고목 형태로 키운 어떤 이런 그 소나무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지 않습니까? 이 출란도 그 상품 가치를 높이는, 즉 배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분위기 쇄신이 돼야 되는데 전시회도 품종이 어떻다, 희소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산반이든 복륜이든 배양을 정말 튼튼하게 했는데 같은 종자인데 이렇게 광엽이 나오나? 같은 종자인데 어떻게 잎끝 하나 6, 7촉 있을 때까지 전부 다 잎끝 하나 마르지 않고 다 온전하게 이게 세력을 받았지? 뭐 이러한 어떤 그 품종에 상을 주는, 그래서 내가 배양을 잘했다라는 경쟁의 장, 이런 것들이 전시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키운 것이 희소 가치성도 있어.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전시회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주를 키운 것에 저거는 정말 잘 키웠는데 하는데도 상을 못 받는 것들이 간혹 눈에 띄면은 굉장히 아깝죠. 그런 품종들은 그게 산반이 됐던 뭐 복색 소심이 됐던 그렇게 키워내는데 그 배양자들의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색깔을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댓글에다가 출란교실이 출란계의 야당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비판을 한다고 그래서 야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쪽에 어떤 제가 그 정치색을 얘기하려고 하는 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출란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대체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정치색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이 보면은
전부 다 그 정치적 어떤 그 보수 색채가 강한 이런 문자를 가끔씩 링크해서 동영상이 됐든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이제는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를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그나마 경기가 살만하게 먹고 살만하게 호황이 되고 하는 것들을 근대화 이후에 여러 차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후보가 무슨 당이래, 그 후보가 보수래, 그 후보가 진보래 이런 것들로 선거를 해서는 안 되고 누가 경제를 잘 알고 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표를 던져서 지도자를 뽑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탄핵이 되자마자 환율이 떨어지고 주식이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 만약에 있었다 한다면은 탄핵되기 이전에 그 후보를 뽑았던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 후보는 그 경기를 호황으로 이끄는 데서 그 스스로가 걸림돌로 작용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제 정책이 경기를 호황을 시키는 것인데 이제 이런 디테일한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수 후보가 보수적인 정책을 쓰는 것도 어떤 분은 그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진보 쪽의 후보가 내놓는 경제 정책이 저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치적 성향이 한번 딱 바뀌어버리면 그것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정치 성향이 달라. 그러면 이 교제가 깨진다고 할 정도로 이거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어떤 해답을 딱 내놓고 이 경제 정책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한 번 실패한 경제 정책, 즉 보수적인 보수 후보가 내놓는 경제 정책, 이것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으면 한 번쯤은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번엔 진보 쪽 후보 여기다 한번 맡겨보자. 근데 이것도 실패? 그럼 다음에는 보수 쪽 후보에다도 한번 맡겨보자.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좀 접어두고 실패한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을 더 이상 표를 주지 않고 바꿔보는, 바꿔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테스트해봐서 안 되면 다시 보수로 돌아오는 이런 선택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보수 후보를 찍으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진보 후보를 찍으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테스트해 본 것은 지금 보수 후보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보수 후보의 경제정책을 우리가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패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바꿔서 한번 해볼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꿔서 진보 쪽으로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자. 근데 그 비교는 지금 하지 않고요. 그 이전 비교를 하더라도, 자, 지금 보수 후보가 있기 전에 지금의 이제 야당 후보가 정권을 잡고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때의 난처 거래가 더 괜찮았네? 그러면 그쪽 경제 정책이 더 옳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난 거. 근데 지난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그때는 뭐 세계 경제가 좋았어.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댄다면은 그러면 뒤에 건 다 무시하고 어떤 분들은 뭐 박정희 때 경제가 좋았으니까 보수 정책이 더 경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뭐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 그런 거 없애버리고 자 이제 지금 당장 현실 지금 2달 후면은 이제 대선이 있다고 하니까 실패한 경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다른 뭐 외교, 국방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 서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경제. 답은
경제에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경제 활동을 이룰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가 돼야 화훼산업이 발전하고 그 화훼산업의 일종인 출란산업도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출란을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이 출란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수 쪽의 경제 정책을 그동안 지지해 오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는 신념이 아주 강하다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바꿔줄 필요가 있다. 바꿔서 그 실패한 정부가 이렇게 비교는 한번 해보자. 근데 더 나빠져? 더 나빠지면은 내 그 보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정책이 옳았던 것이죠. 근데 조금 더 나아졌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선택한 거구나. 내 판단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가지려면은 바꿔서 다시 한번 다른 경제 정책으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비교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보수 후보만 한다면은, 진보적인 어떤 경제 정책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무조건 그 가정법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성공했을까? 뭐 이런 가정법만 들이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체험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출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뭐 수수료까지도 안 받는다고 하지만 답은 경제에 있다. 이 경제는 우리의 투표 행위의 결과로서 결정될 수 있다. 자, 요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2달 앞으로 이제 대선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보수 진보의 정치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도도 아닙니다. 중도도 아니고 저는 어떤 그 야권 쪽을 지지하지도 않고 여권 쪽을 지지하지도 않아요. 저는 내가 하는 사업, 내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불려서 경제가 좀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은 그것이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뭐 우주에서 날아왔다 하더라도 저는 뽑아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출란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